예비역 중소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썰을 들고 온 예비역 중사입니다. 추석 전이라 LA갈비 한우 세트 오지게 만들며 귀에 블루투스로 썰랑썰레 무한 반복하면서 야근하다가 글 쓰고 싶어서 근지그림이 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0년 현역 부사관 임관하고 자대로 다시 복귀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의 이야기. 전 당시 일병 3호봉쯤 소총중대에서 부사관학교로 떠났고 다시 복귀하니 타중대의 간부 부족의 사유로 처음 보는 화기중대의 81mm 소대로 보직을 받게 되었죠. 처음 받은 보직이 분대장이었으며 그 당시 중대 내 간부는 분대장 대위, 행정보호관 32년 군생활 짬깡패 원사, 그리고 81mm 3개 소대의 소대장은 중위 1명, ROTC 말년 소위 1명, 중사 1명 교통사고로 입원, 부소대장은 상사 1명, 사격장 관리감 경직, 부대 아찰 안옴, 간부분대장 저 하나, 그리고 90mm K4 직사화기 소대 부소대장 중사 1명, 장기 떨어짐, 전문하사 분대장 1명. 이게 간부 끝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간부가 없었죠. 야, 이게 어떻게 굴러가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전입을 간 이후 분대장 임무만 수행하며 81mm 배우고 같은 분대원들과 면담하면서 막산에 같이 먹고 자고 계속 그런 일과가 반복되던 중. 그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2010년도면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절은 좀 훈련을 하면 대침투 상황에 하루 반나절만 하고서 전면전만 주구장창 할 때, 그러다가 우리가 2010년에 그 사건으로 인해 대침투 국지도발 상황에 대한 훈련 강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훈련 때 쓸 진지에 대해 상태를 보고 오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그 진지는 우선 차단목 진지라고 하여 대침투 상황 발생 시 지정받은 한 개 분대가 단독군장만으로 휴대한 후 신속히 점령해야 되는 진지였죠. 작전 계획상 존재하나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분대원 5명이 단독군장한 상태로 한 손에는 정글도를 들고 그 진지로 출발. 저는 후미에서 같은 면담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워가면서 이동해 나갔죠. 야! 요즘에 막 재밌는 뭐 만화 없냐?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갔겠죠? 이때 하사셨으니까 진지에 다다를 때쯤 선두의 키 180 후반에 별명이 배꼽인 거대한 일병 친구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맨 뒤에 있고 배꼽 일병이 맨 앞에 있고 도로가 끝나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아래로 잠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목진지가 있었다. 위에 그림처럼 이동하고 있던 중 배꼽 일병 친구가 숲으로 거진 곳에 도착해서 잘 날이 벼려지지도 않은 정글도로 힘차게 길을 뚫고 진지로 올라가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우렁찬 비명과 함께 방탄 헬멧을 집어던지고 정글도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비명 소리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과장이 아니라 검지손가락만한 벌들의 습격이 시작됐는데, 모두 정신없이 배꼽 친구를 뒤로 하고 오던 길을 향해 뒤로 으아 하면서 뛰기 시작했고, 벌들의 힘찬 날개짓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죽어라 뛰었습니다. 길은 시멘트 바닥에 외길이고 주변은 다 밭이어서 그런지 그다지 많이 쫓아오든지는 않더라고요. 후퇴에 성공한 저희는 바로 배꼽 일병을 보았고, 우리의 일병 너무 많이 쏘여서 과호흡이 오고 정신을 잃어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데, 방탄을 벗어제낀 나머지 머리에 너무 많이 쏘였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에 바로 소대장에게 전화를 했고, 나머지 인원들과 배꼽 일병은 거의 가마들듯이 넷이서 들쳐매고서 대대 의무실로 죽어라 뛰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무실엔 대대 군의관의 신속한 조치로 주사를 맞고 수액 하나 맞고 진정이 되었죠. 이후 중대장 행정보호관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하고 막사에 잠시 대기 타면서 멍 때리다 보니 방탄 헬멧, 혼자 외롭게 쓸쓸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우리의 배꼽 일병의 방탄 헬멧, 그 방탄 헬멧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저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어차피 벌이라면 벌집에 있을 것이니 찾으러 가는 길에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진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 숲풀 영역에 발이 닿기만 해도 벌들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 전체가 자신의 영역인 것 마냥이요. 방탄 헬멧은 다행히도 딱 숲풀 영역 근처에 떨어져 있어서 재빨리 죽고 저는 튀기 시작했습니다. 벌집 구경 한번 뭐 하지도 못하고 막사로 복귀해서 소중한 방탄 헬멧은 배꼽 일병 자리에다 갖다 놓고 행정반에 가니 짬깡패 행보관 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아서 잘 없애! 잘 알아서 없애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때 든 생각이, 벌집을 어떻게 없애지? TV에서 보면 방호복 같은 거를 입고 없애야 되는 투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불로 치죠? 군대에서 본 두꺼운 방호복, 당연히 화생방 상황에 입는 보호의, 투구? 방독면 예초기 돌릴 때 쓰는 보호구? 불로 지진다? 오프킬러 라이터? 모든 게 갖춰졌네요. 완벽하군. 이렇게 생각한 저는
먼저 보호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병기계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기계원이 없네요. 기억을 더듬어서 보호의의 치장창고에 있다는 생각에 킥박스하면서 치장물자를 챙겨서 치장창고로 갔죠. 잘 포장되어 있는 보호의 하나 뜯어서 꺼내고 보호 수갑과 완벽히 착용하고 방탄 헬멧에 예초기 보호용 마스크까지 차고 안에는 방독면 2권을 써서 가리고 가방에 F킬러 3통과 라이터를 챙겨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을 떠났죠. 다시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수포의 영역에 내딛는 순간 그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속히 F킬러를 방사하기 시작하고 라이터를 켜서 화염 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너무나도 무서웠고 각종 사각에서 날아오는 벌들과 조금 전진하면 벌들이 날아오는 시작점을 따라가니 나무들은 보았지만 벌집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고 F킬러 한 통을 다 써가며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사로 도착해서 전투에 패한 패잔병 마냥 거짓고루라고 보이랑 다시 넣어놓고서 창고키를 가지러 들어가니 직사화기 부소대장 중사님과 때마침 보이는 병기계원. 야 계원아, 이거 보호의 치장물자에서 팬 건데 다시 넣어놓을게. 치장창고 말씀이십니까? 치장창고 보호의 겁나 많던데? 혹시 그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는 거 뜯으셨습니까? 아 좋댔다. 왜? 뜯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치장을 뜯었어? 너 임마 이 치장물자 뭔지 몰라? 그거 쓰바 그거 전장 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 그거 평상시에는 군단장급 승인이 나야지 뜯을 수 있는 거야. 네 군단장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막 뜯진 않았지? 얘 포장이 너무 잘 됐어서 결대로 뜯었습니다. 포장도 그 자리에 잘 놔뒀습니다. 그러면 개원이랑 같이 가서 잘 넣어놔. 마치 안 뜯었던 것처럼.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개원과 함께 마치 뜯었던 흔적이 없었던 것 마냥 잘 포장해두고 도움을 주신 부소대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이 사건의 원흉인 벌집에 대해 자문을 구했죠. 야 뭐 어렵게 하려 그래. 행복한님이 알아서 하려 했지. 그럼 네가 직접 없애라고 안 했잖아. 119 불러. 전 군인 신분으로 119는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119에 전화해서 진지를 써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다쳤고 이래저래 해서 긴급 상황은 아니니 다음날 출동해 주긴다고 흔쾌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출동해주신 119 대원님을 맞으러 하고 어딘가라고 말씀드렸고 상황을 둘러보시던 세 분의 대원들이 장비를 장착하는데 F킬러, 토치와 삽, 배드민턴 라켓, 위크림처럼 선두의 파이어벳 중간에는 배드민턴 라켓 선두 보호 및 선두 인원에 필요한 장비 전달을 위해 삽을 후미에 선두는 후미가 조지지 못한 벌들을 위한 배드민턴 라켓을 주시고 마치 파워레인저 3단 합체 궁극기를 쓰러 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전진하시는데 선두에 보이는 족족이 파이어를 시전하시면서 중간에 선두가 처리하지 못한 벌들을 톡톡 날리면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계신 분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분은 신호에 맞춰서 벌들을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와 진짜 그러면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죠. 계속해서 전진하던 중 선두 소방관님께서 삽! 을 외치고 장비를 삽으로 교체한 후 땅을 조금씩 파기 시작하니까 결국 살짝 드러나는 벌집. 다시 장비를 교체한 후 마지막 피니쉬를 날리시는데 뒤에 자녀 날아다니는 벌들을 처리하고 계시며 다 정리된 뒤 피니쉬를 먹은 벌집을 선두에 계신 분이 파내기 시작하는데 크기가 엄청 큰지 계속 삽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가신 자루에 담는데 노란색 쌀마대 큰 거 아세요? 그 큰 마대의 반을 차지하는 크기였습니다. 와, 50cm 되는 건데?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벌집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담겨진 벌집을 소중히 챙기시는 소방대원님은 해지면은 쌀쌀하니 더 이상 하루 이틀 지나면 벌들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유유히 떠나가셨고 저는 그대로 막사로 복귀하니 인상이 아주 더러우신 난쟁이 똥자루 같은 타 중대 행보관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119 왜 왔냐? 벌집 때문에 제거하러 왔습니다. 무슨 벌인데 119가? 잘 모르겠는데 벌이 손가락만 했습니다. 말벌 아니야? 말벌집은 소방관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이씨 그걸 다 줬어? 그거 내다 팔면 15만원은 좋게 받을 텐데. 노분방주인데 아깝네. 이틀 뒤 깔끔하게 파인 말벌집이었던 부분을 메꾸고 정비를 잘하고서 이 일이 끝났답니다. 우리의 백곰일병은 치료를 잘 받아서 완쾌하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 무사전역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큰 머리가 2배가 되었지만요. 그리고 문제의 치장 보호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지휘 검열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열을 받았지만 검열관님 눈에는 띄지 않았던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나중에 보관기한 임박해서 새 걸로 잘 교체했습니다. 이상 말벌집 때문에 병사 한 명 골로 갈 뻔하고 몰라서 치장물차 뜯어서 군생활 날아갈 뻔한 썰. 재밌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경험한 이야기를 주요장 기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써보겠습니다. 안녕 하고 예비역 주웅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소방관님들도 시원하게 노방방주 또 드실 생각을 하니 모두가 윈윈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나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